네. 아니 이렇게나 지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2008년에 예. 총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갓 취임하고 난 이후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 결과가 비슷해요. 아, 그때도 뉴타운이라는 부동산 이슈로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건 이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아 박영선 39, 그렇죠. 김영춘 34가 서울 부산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가 박영선 후보의 득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오세훈 후보의 득표.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였거든요. 예.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60% 180명이죠. 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아까 이번 선거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심판,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정권 심판,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심판, 네 글자로 얘기하면 정권 심판, 세 글자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다. 그러니까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 이미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이 전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50%였다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도 지지층들이 이탈한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LH 사태는 방아쇠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중도층이 뚜둑하고 떨어질 때의 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결국 경제의 영향을 받고 북한의 영향을 받고 공약, 검찰개혁, 경북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 별로 나아질 게 없죠. 예. 특히 자영업층이 많은 서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이슈 별다르게 대통령 성과라고 나올 만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부동산도 경제 관련 이슈고 검찰개혁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추윤 갈등 이렇게 이어지면서 중도층들은 계속 이탈한 겁니다. 예.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때 이 중도층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도층 회복을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나와주신 이제 박수현 소통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까지 됐어요. 이번 이 선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 현장의 목소리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은 두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사실상 사의 표명한 상태. 변창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은 나름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전직 검찰,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반등시킬 수 있는 관건이었는데 정리해보면 결국 이번 선거는 오세훈에 대한 평가, 박영선에 대한 평가, 김영춘에 대한 평가, 박형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롯이 정권 심판이 돼버립니다. 예. 자, 오늘 배종찬 소장님 확실히 전문가답게 오늘 돌직구쇼 출연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지금 어제 밤부터 준비해 오셨는데 이 질문도 드릴게요. 자, 서울 전역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지난 총선 때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모두가 다 파란 색깔은 아니었거든요. 뭐 비단 3개, 뭐 49개 중에서 비단 8개라도 빨간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단 한 지역도, 그러니까 25개 서울의 구 중에 단 한 구도 파란 색깔이 없을까 이 결과에 대한 질문인데 놀라웠는데 예컨대 제가 앞서서 이제 은평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저 은평도 지금 빨갛잖아요. 지난 총선 때 제가 개표 방송했었거든요. 은평이 여야의 득표 차이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넘게 민주당이 은평 가부를 합쳐서 일방적으로 은평 전 지역을 민주당이 손쉽게 가져갔었던 구였는데 아니, 어떻게 은평마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죠? 은평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표심이 변화됐느냐? 우리가 샤이 진보 이야기를 합니다. 샤이 진보는 마치 자기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거라서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이제 샤이입니다. 근데 샤이를 사실 샤랄라로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요. 야, 이거 뭐죠? 샤이를
샤이가 되면 안 돼요. 샤랄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지난 총선에서는 그래도 정권의 힘을 실으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60%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개혁을 한다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회일 것이다. 박수현 전 의원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샤이 진보는 샤이가 아닌 샤랄라의 상태에서 투표소를 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서울 유권자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투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소에 안 간 4명 중에서 적어도 2-3명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지지자였을 거예요. 것이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도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러니까 LH 사태 터졌대. 그 다음에 20대, 30대는 화가 났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당선인 이제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이 부동산 의혹만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나 김영천 후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서울 민심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앞서 박정하 전 의원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승리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유권자의 심판인 거지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갔던 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1년 뒤 대선 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유권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겸손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데 유권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유권자 앞에 겸손하고 유권자를 떠받들 때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지만 청와대에서의 국정 상황 파악이 빨리 현장에서 빨라야 됩니다. 이미 중도층의 민심은 한 7, 8개월 전부터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예. 2018년 지방선거 때 중도예요, 진보예요, 보수에 물어보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1000여 명 조사를 하는데 진보가 제일 많아요. 난 진보입니다. 2018년 때. 그렇죠. 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총선거 때도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물어보면 저기 진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때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에서 보면은 진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중도가 제일 많은데 이 중도는 지금 어떤 성격이냐? 정권 심판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진보라고 떳떳하게 샤랄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 전문가 모시고 흥미로운 분석들, 굉장히 좀 예리한 분석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분석들, 생생한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율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엔 투표율을 한번 분석해보죠. 자, 25개 서울의 구 중에서 투표율을 보면 사실은 이 결과가 좀 예측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서초, 강남, 송파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지금 득표율이 더블 스코어가 났던 곳들이에요. 다. 더블 스코어 이상. 자, 투표율 하위 지역을 보면요. 금천, 중랑, 관악.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곳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배종찬 소장 분석했던 것처럼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자, 서초와 송파, 강남에서의 투표율보다 사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득표. 7대 몇이었죠? 7대 2가 나왔어요. 강남에서. 더블 스코어를 넘어선 결과가 이 강남 3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서초, 강남, 송파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투표율 60% 넘는다는 건 당시 어제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번 선거가 조금 전 배종찬 소장도 세 글자를 요약하면 부동산 아니다 했지만 결국 부동산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서초가 70%, 강남이 72%, 송파가 63%가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렇죠. 세 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구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나서 오히려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다시 세금 올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금만 더 많이 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금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너무 문재인 정부가 쉽게 다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북까지 전체가 다 국민의힘이 손으로 들었다는 건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이 아니라 결국은 위선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LH 사태 이후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으로 불거진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 위선의 문제가 굉장히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어제 표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 박수현 소통위원장께서 민심의 회초리도 굉장히 오만이다. 그러면서 레드카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민심의 무서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오히려 더 권력의 어떤 미련함, 망각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거는 민심의 심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해 총선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정권 심판만을 외친 야권에 대해서 역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시 여당도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04년도 열린우리당의 성공과 실패를 되새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획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죠.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이제 첫 서울시장이 되는데 당시 강금실 후보라 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전 구에서 다 오세훈 후보가 이깁니다. 참패를 하고 그다음 2007년도 대선에서 530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다시 민주당이 참패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나서 지방선거 패배,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계속 어떤 승리 이후에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걸 정치권은 늘 압니다. 그리고 늘 심판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난해 총선의 압승에 도취돼서 독주하게 되고 오만과 위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패배를 자초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심의 무서움보다 오히려 권력의 망각에 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자의, 이 말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이 급변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도 있죠. 그러면은 강북의 경우도 다 집값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민심 자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 자체도 표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자, 이 두 분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